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법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의 형태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제조업, 온라인 쇼핑몰 등 매우 다양한데요. 이때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님 본인이 지분 100%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로 함께 구성해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법인과 관련해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업에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 소득에 새로운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 이상 법인의 소득은 개인 소득과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 원만 넘어도 최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8.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9%,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는 21.9%에 불과합니다.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물론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익을 당장 꺼내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겨 재투자를 한다면 2억 원까지는 0.9%의 법인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에서 재투자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율의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면 법인 내에 자금 유보와 이를 통한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본업 외에 추가 사업을 준비하는 고소득자분들에겐 법인 설립이 큰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법인세율이 9.9%가 아닌 20.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기대했던 2억 원 이하 9.9%의 낮은 법인세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는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사업연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세 번째 요건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원래는 9.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20.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설립하기 전이거나 또는 지금 현재 가족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주 구성이나 매출 구조 그리고 근로자 채용 등의 전략을 통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인의 소득이 개인 소득과 분리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법인 소득을 활용한 재투자의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급여로 연 8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 이 5천만 원은 급여와 합산돼서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소득세율이 평균 30% 수준이라고 하면 소득세만 약 1,500만 원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외 소득 3천만 원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240만 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재투자 가능한 금액은 3,26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만약 법인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 0.9%인 약 495만 원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4,500만 원 가량을 고스란히 법인의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재투자 금액에 있어서 1년에 무려 1,2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차이는 10년이면 1억 2,400만 원에 달합니다. 즉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투자 여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이 자금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나 더 큰 자산 매입, 추가 사업 확장 등 자산 확대와
투자 기회의 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 쇼핑몰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도소매업, 컨설팅업,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무적인 유연성과 법인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도 20.9%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법인의 장점 세 번째는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을 통해 소득 분산이 가능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안정적인 소득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세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소득의 명의를 분산하고 시험을 분산하는 것인데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이 소득의 명의 분산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본인 혼자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함께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법인의 주주가 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절세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증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법인의 주주로 아버지, 배우자, 자녀 2명이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법인의 순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이라면 만약 아버지 혼자서 전부 배당을 받게 되면 분리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4명이 각각 1250만 원씩 배당을 받는다면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없다면 15.4%의 분리과세만 적용받고 더 이상의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전증여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고소득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 1250만 원을 직접 증여한다면 소득구간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증여공제가 모두 소진된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버지는 증여재원 마련을 위해 약 40%가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는 이 금액을 증여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전 기준 약 2,60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반면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법인세 9.9%, 배당에 대한 소득세 15.4%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전 기준으로 약 1,673만 원이면 자녀에게 동일한 1,250만 원을 배당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하여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분리과세 배당은 매년 2천만 원까지 동일한 단일 세율로 끝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한 부의 이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족법인의 네 번째 장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자녀의 공식적인 소득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녀 명의로 세법상 인정되는 공식적인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은 향후 자녀가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게 매년 분리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의 배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5.4%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연간 약 1,692만 원이 되는데요. 이걸 10년간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총 1억 6,920만 원의 공식적인 소득이 자녀에게 형성되는 셈입니다. 별도의 증여세 없이 명확한 소득 흐름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주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미성년자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인과 주주 간의 관계만 명확하다면 자녀 명의의 소득에 대한 출처 소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족법인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면 절세는 물론 자녀의 자산 형성과 자금 출처 소명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 설립했을 때의 장점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족법인은 단순히 절세 수단을 넘어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법인 설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전략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가족법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